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파트 3를 공부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벌써 파트 1, 파트 2가 지나가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모듈 B를 처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를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OC와 컴플레인이라는 이 파트는 여러분이 충분히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고객을 응대할 때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응대하거나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고객을 응대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밑에서 내가 관리자급으로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손님들, 그런 고객들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보는 파트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파트는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VOC의 관리 시스템부터 요새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회자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플레인의 개념 이해부터 대응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총 3파트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VOC 관리 시스템의 이해라는 이 파트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VOC가 과연 뭘까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고객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객이 내는 소리를 자체를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또 뭔가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구나, 뭔가 만족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 부정적인 요소의 컴플레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고객의 소리란 우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대한 아주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그 열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서비스에 모든 고객들이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고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3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뭔가를 해본다고 하면 100% 만족, 100% 성공이라는 건 사실 이루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VOC를 단순히 고객이 뭔가 우리에게 또 불만을 제기하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칭찬이든 그 불만이든 우리에게 해주는 모든 소리를 감사히 받고 그것을 경영에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에 다시 녹여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VOC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 고객이 기업에게 들려주는 피드백이다. 저희가 모듈 A에서도 피드백 너무너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시키는 힘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제공하고 그것을 누군가 샀으면 그 서비스와 물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 생각을 기업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뭔가를 전화를 하고 뭔가 메일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만족을 했던 불만족을 했던 피드백을 줬던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저 역시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고 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당했다고 해도, 그걸 겪었다고 해도 사실 그것을 기업에게 피드백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몇 번 해본 적은 있긴 한데 크게 이게 쉽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승무원 생활을 할 때 저희 비행기 타보시면 땡큐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땡큐 카드도 너무너무 받기 어렵고 컴플레인도 사실 크게 뭔가 부정적으로 대응하시는 손님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각종 문의, 불만, 제안, 칭찬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고요. 문의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고, 불만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고, 우리에게 하는 제안은 또 어떻게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며, 칭찬을 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객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플러스 요인으로 바꿔가고자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관리자인 여러분, 관리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VOC와 컴플레인 부분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그게 맞추기에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 경영 자격증, 저희가 A 모듈도 그랬고 B 모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자격증 취득만이 목표이진 않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앞으로 관리자로 성장해서 나의 밑에 사람들을 조금 더 키워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신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파트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자, 기업이 고객이 내는 소리를 왜 관리하고자 하고 왜 거기에 응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리를 들려주는 고객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끌어들이고자 노력을 하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만족하고 고객이 만족을 했다면 어떤 만족을 했는지 편해서 좋았습니다.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응대를 잘해서 좋았습니다. 각각 만족을 하되 어떤 포인트에서 만족을 했는지까지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기업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잘한 것은 이대로 유지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고객까지 만족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더 이상 경쟁사에 우리 저 고객이 경쟁사로 넘어가면 어떡하나라는 전전긍긍이 아니라 완전한 아군으로 우리의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VOC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도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만든 서비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사고에서 넓게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얘기에서 들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내는 소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과 고객 간의 유대 강화. 자, 이렇게 뭔가 애착을 갖는 고객만이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죠. 뭔가 만족을 했던 불만족을 했던 그 간단하고 편하지 않은 그 과정, 피드백을 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 기업에 뭔가 기여하고 기업이 나의 소리를 듣고 바꿔주네? 내가 뭔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을 흘려 지나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고객과 기업은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유대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그 과정 때문에 VOC는 기업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관리자급,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관리자급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숙지하고 실제 나의 업무에 녹여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VOC가 고객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공유를 하고 반영을 한다. 단어만 보면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공유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그 고객이 보통 그 고객의 소리를 수집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이런 거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고객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그 파트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페이퍼로 남겨놓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고객이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라고 전체 공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그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에 반영이 돼서 다시 고객이 우리에게 냈던 그 소리로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그 VOC 관리 시스템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OC 발달 과정은 그 책에 보면 1.0세대,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단계별로 단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만족했으면 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서비스는 정말 별로였습니다라고 고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 1차적인 소리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부 고객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열어주는 거죠. 점점 VOC의 범위도 넓어지고 VOC를 생각하는 개념 자체도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고객조차 알지 못하는 고객의 니즈나 욕구를 파악해서 돌려드리고, 고객님 이런 거 필요하셨죠? 고객님 그런 부분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VOC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VOC 3.0 세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의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책의 빅데이터 부분이 뒤에 나올 텐데, 빅데이터 부분이 나오면서 VOC의 발달 과정은 문제 출제의 범위가 빈도에서는 좀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VOC가 앞으로 1.0 세대, 2.0 세대, 3.0 세대, 그리고 4.0 세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1대1 된 그 소리에 우리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제 여기서 고객을 대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단순히 이거 배운 걸로 끝이 날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저런 소리를 내가 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고객이 저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도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너무너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활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고객의 소리 프로세스 부분이 바로 수집, 처리, 분석, 공유, 반영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와 반영의 과정을 잘 해서 다시금 그 고객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기업이 VOC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 속성이 있는데요. 고객이 들려주는 VOC는 서비스의 즉시성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뭔가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과 동시에 바로 발생하는 즉시성이 있고요. VOC 수집 채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들려주는 소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써보니까 이렇더라, 뭐 댓글도 달고요. 요새 SNS 너무너무 발달 많이 하죠. 너무너무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보의 통합성, 그렇게 들려준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및 내부 프로세스의 피드백, 고객에게 그 소리를 어떻게 돌려줄 것이며 내부에는 그걸 또 어떻게 돌려줘서 공유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 속성은 시험에 이제 문제 출제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좀 읽어보시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책에 있는 내용을 전체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문제에 출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파트별로 이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파트에 어떤 포인트를 묻고자 한다면 사실 문제는 푸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A보다 모듈 B의 그 시험 성적이 더 좋고 패스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여러분께서 그 고객을 응대하는 경험이 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맞추실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중요 속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봐주셔야 되는 게, 시험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릅니다. 빅데이터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 추출이 가능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빅데이터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빅데이터는 단순히 고객의 소리 부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금 마케팅과 이 현재 생활에 빅데이터 너무너무 중요한 그 화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그 모 카드 회사에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0대 여자, 30대 여자, 40대 여자 각
연령별로 그들이 좋아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1, 2, 3, 4, 5위는 여기 가는 걸 좋아하더라. 그래서 1, 2, 3, 4, 5위에 그만큼 할인폭을 증가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30대면 왠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되게 나로서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싶기도 하지만 30대 여자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쓰면 왠지 그 많은 대중 속에 내가 함께 포함되는 것 같고 되게 많은 30대들이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구나라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마케팅에 성공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고객의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저희가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로 CRM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인터넷 베이스, SNS 베이스에서 너무나 많은 고객의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이거 좋았어요. 라고 직접 피드백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다는 그 개념에서 빅데이터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새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런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빅데이터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의 양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돌려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들을 자체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지만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들을 응대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생성 속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양도 많고 너무너무 하루에 SNS에 올라오는 그 댓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검색 엔진에도 봤을 때 내가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왠지 실시간 검색이 1위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그쪽으로 누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쇼핑할 때 최 의원님이 제가 관심이 있었던 물건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연령이 비슷한 여자들이 또 클릭을 했던 많은 것들이 고객님이 보신 이 물건을 보셨던 고객들이 다른 이런 물건들도 봤습니다라고 정보가 갑자기 확 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궁금해하고 클릭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분들이 요런 물건에 관심을 가졌네. 너무너무 실시간으로 빠르게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의 다양성. 빅데이터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치. 자, 그냥 버려져 있고 그냥 뭉텅이로 있을 때는 그 데이터는 가치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너무너무 방대한 그 양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고 뭔가 필요로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면 빅데이터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잡성. 일단 양이 많고 빠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거에서 우리가 분류라는 걸 하고 그 체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빅데이터가 많고 빠르고 복잡한 곳에서 단순화시킨 몇 가지의 가치를 찾아내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글자는 어려운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구두를 살 거예요. 근데 7cm 구두를 내가 사야 돼요. 편하게. 그러면 그 검색 엔진에다가 7cm 여자 구두 검은색 이런 식으로 텍스트별로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게 다 분석을 그 텍스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단어를 씀으로 해서 바로 원하는 정보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 정보를 오히려 저희가 받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돼 있는 자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판 분석, 뭐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나빠요 누르는 것처럼 그만큼 여러분 물건 살 때 그 댓글 많이 달려 있는 순서, 아니면 최신 업데이트 순서, 그리고
뭐죠? 만족했던, 만족 누르고 불만족 누르면 만족 별이 많은 순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를 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게 다 이런 평판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그 유의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고요.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군집 분석이란 건 뭔가 뭉쳐져 있는 그곳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석 기법 4가지는 책에 있는 부분 좀 읽어보시고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게 어떤 분석을 말하는 건지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98쪽에 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분석 결과의 종류 역시 키워드로 찾아내는 것, 그리고 트렌드화하는 것, 그리고 평판, 분류와 군집, 지역 정보 여러분 아시죠? 순천 2박 3일 여행 일정 이렇게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춘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올려놨어요. 저희는 이제 오히려 너무 방대한 정보들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 낚였다라는 단어 쓰시죠. 내가 맛집인 줄 알고 갔는데 실상 맛집이 아니야. 알바생을 썼나 봐 라는,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보를 믿지 못하고 어떤 정보가 정말 신뢰성 있고 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 상담 메모, 고객 지원 게시판, 너무너무 다양한 채널과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파트마다 모두 내가 열린 마음으로 고객이 내는 어떠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바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그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VOC의 최종 목적은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을 만족하는 상태로 맞춰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결국에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좀 분류하면 내용과 주체와 형성 장소에 따라서 그 빅데이터 수집 방법 유형이 달라집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제한형과 불만형이 있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불만형입니다. 책에 제한하는 것과 불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 써봤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한하는 형식의 그 VOC가 있고요. 저 이거 썼는데 이런 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는 고객이 주체가 돼서 써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내 직원, 더 이상 저희가 그 파트 A의 고객의 분류를 할 때 내 물건을 사가고 내 서비스를 받아가는 사람들만이 고객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들 역시 우리의 고객이거든요. 내부 고객의 소리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사내 직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성 장소는 내부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유형은 분류한다는 것은 여러분 되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단순화시켜서 그게 큰 무리로 나눠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위해서 분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데이터 마이닝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한번 통해서 VOC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VOC 관리 시스템의 중요 속성이 아닌 것은, VOC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중요 속성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아닌지 한번 볼까요? 1번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품질을 신속하게 높이는 서비스의 즉시성.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건보다 서비스는 내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서비스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즉시성이 있고요.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수집 채널의 다양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시스템의 통합성,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및 내부 프로세스의 피드백, 그리고 5번 보시면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스킬을 배양하는 것. 단순한 스킬을 배양하는 것이 VOC의 중요 속성은 아니었죠.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그 단어별로 즉시성, 다양성, 통합성, 그리고 피드백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맞출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스킬을 배양하는 것은 VOC의 중요 속성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여러분 문제 맞추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즉시성, 그리고 다양성, 통합성, 고객 및 내부 프로세스의 피드백, 이것이 바로 VOC의 관리 시스템의 중요 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때 빅데이터라고 크게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빅데이터 파트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분석 기법, 그 정도만 보고 여러분 넘어가셔도 되지만 충분히 이해는 숙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치, 사회, 기업,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생활 침해 및 보안 문제가 빅데이터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체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팔로우 해가지고 오거든요. 얘네들이 이것까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정말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의 흥미와 저의 관심을 체크하는 것처럼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으로 개별 고객 맞춤형 정보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 이상하죠. 여러분, 너무 방대한 양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1대1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정보 생산에는 아주 적합한 관리이기 때문에 점점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고 1대1로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다. 추적을 해서 당신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당신은 아마 여기에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라고 또 다른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겁니다.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방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4번, 5번. 문장은 깁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파트 3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고객이 내는 VOC,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겠지만 고객이 내는 제안이든 불만이든 칭찬이든 모든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VOC와 컴플레인의 개념 이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VOC 중에서 뭔가 불만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고객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